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맞춤형 딥다이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공해주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UHG의 지난 10년,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재무분석 보고서를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는요,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 걸 넘어서 UHG가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했는지, 특히 그 업툼이라는 날개를 어떻게 달았는지, 또 팬데믹이나 규제 변화 같은 외부 충격들, 이런 파도를 어떻게 넘어왔는지 그 핵심 동력을 좀 파악해보는 겁니다.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UHG가 단순히 보험사를 넘어서서 업툼을 중심으로 어떻게 서비스와 기술 기반의 다각화된 헬스케어 기업으로 진화했는지 그 궤적에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특히 업툼의 그 약진이 그룹 전체에 미친 영향은 정말 주목할 만하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뭐니 해도 엄청난 성장세인데요. 2015년에 매출이 약 1,570억 달러였는데 2024년에는 이게 4천억 달러를 넘겼어요. 연평균으로 따지면 11%씩 성장한 셈인데 와, 특히 업퉁 부문은 연평균 15.7%예요. 훨씬 가파르게 성장했네요. 네, 그렇죠. 이게 그냥 시장이 커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걸까요? 그건 후자에 훨씬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이건 명백히 의도된 전략적 전환의 결과예요. 전통적인 보험 사업,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도 물론 연평균 9.5%로 꾸준히 성장했지만 업툼, 즉 서비스와 기술 부문의 기여도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2015년만 해도 업툼 매출이 UHC의 절반 정도였는데 2024년에는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올랐었어요. 아, 정말요? 비중 자체가 크게 변했군요. 네. 이건 변동성이 크고 또 규제 영향도 많이 받는 보험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이면서 수익성 높은 서비스 중심으로 회사의 체질을 바꾸려는 그런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업툼의 영업이익률이 UHC보다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이걸 증명하고요. 그렇군요. 수익성 얘기도 좀 해볼까요? 영업이익 자체는 꾸준히 늘었잖아요. 2015년 110억 달러에서 2024년 323억 달러로. 근데 2024년에 순이익이 전년 대비 확 줄어든 게 좀 의외였어요. 거의 80억 달러 가까이 줄었더라고요. 아, 네, 그 부분. 그건 일회성 요인이 컸습니다. 보고서에도 나오지만 브라질 사업부를 매각하면서 발생한 손실 때문이었죠. 그게 약 83억 달러 정도 됩니다. 아, 매각 순실. 네. 그래서 이걸 제외하고 보면 핵심적인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 자체는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2023년에 324억 달러, 2024년에 323억 달러니까요. 기업의 어떤 펀더멘털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일회성 요인이었다니 안심이 되네요. 그럼 이런 성장을 뒷받침한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고 또 사용했을까요? 현금 흐름이 중요할 텐데요. 바로 그겁니다. 강력한 영업현금 흐름이 핵심이에요. 2024년에도 242억 달러의 현금을 창출했는데요. 이 풍부한 현금을 바탕으로 아주 공격적인 인수합병, M&A 전략을 펼쳤습니다. M&A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죠? 예를 들어 2015년에 캐타마란 인수에 16억 달러를 썼고요. 2022년에도 주요 인수에 215억 달러를 투입했죠. 이건 업툼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인수 후 성장, Acquire and Grow 전략이 핵심 동력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와,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그렇게 대규모 M&A에 자금을 쏟아부으면서도 동시에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지난 10년간 보니까 배당금이 18억 달러에서 75억 달러로 늘었고 자사주 매입은 12억 달러에서 90억 달러로 크게 늘었어요. 맞습니다. 정말 대단한 현금 창출 능력인데요. 그만큼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현금이 탄탄하다는 의미이고 또 주주 가치 제고에도 신경을 쓴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꾸준히 준 거죠. 그런 재무적인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2024년에 그 체인지 헬스케어 사이버 공격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9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면서 생태계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게 가능했던 거죠.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그 M&A의 결과입니다. 인수한 회사의 브랜드 가치나 기술력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
이걸 이제 영업권 및 무형자산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 비중이 총 자산의 44%에 달합니다. 상당히 높죠? 44%면 정말 높은데요. 이게 뭘 의미하나요? 이건 인수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통합하고 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나중에 이게 큰 손실, 즉 손상차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도 안고 있다는 의미죠. 아,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겠군요. 네. 물론 부채 관리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부채 비율 자체는 약정 한도인 60%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지난 10년간 보험사를 넘어서 업퉁 중심의 서비스, 기술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했고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과 공격적인 M&A 그리고 꾸준한 주주 환원을 통해서 아주 인상적인 재무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함도 증명했고요. 네, 핵심은 헬스케어 서비스 및 기술 강자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덩치만 키운 게 아니라 사업 포트폴리오의 질적 전환에 이룬 거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M&A에 따른 토막 신원이 창출과 잠재적인 손상차손 위험 관리,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대한 대응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난 10년간 업퉁과 M&A를 통해서 헬스케어 지형도를 바꾼 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과연 이 거대 공룡의 다음 10년을 이끌 새로운 성장 엔진은 무엇일까요? 혹은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다음 인수합병 타겟은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는 여정도 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